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식물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것으로 유명한 귀한 식물 능쟁이 냉이입니다. 일명 산갓나물이라고도 하고요. 이 산갓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특징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능쟁이 냉이의 이름 유래입니다. 십자화과 혹은 배춧과의 여러 해 사례식물이고요. 이 능이란 말은 모가 나다, 마른 목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잎이 마른 목골로 보이는 식물 중에 그 명화주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지팡이로 만드는 식물로 유명하죠. 이 명화주의 사투리가 능쟁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냉이 속에 속하는, 즉 황새냉이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능쟁이 냉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잎은 냉이에 비해서 잎이 좀 넓고 둥글기도 해서 숟가락 냉이라고도 합니다. 산갓이란 말은 갓처럼 톡 쏘는 맛이 있고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갓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영문은 에이시안 비터크래스인데요. 크래스는 갓류의 식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비터는 이제 쓰다는 말이죠. 이게 맛이 맵기도 하지만 쓴맛도 있어서 비터크래스인데 아시아에 분포하니까 아시안 비터크래스입니다. 학명 중에서 속명의 카다마인은 황새냉이 속이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식용으로 하던 논냉이의 일종인 시라보의 카다마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종명의 코말로비는 소련의 식물학자 이름입니다. 이상으로 각 이름들을 종합해보면 산에서 자라고 갓처럼 톡 쏘는 매운맛과 쓴맛이 나며 어릴 때는 입이 둥글다가 자라면서 마른 모형이 되고 예로부터 식용으로 하던 황새냉이 속 식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냉이처럼 꽃이 십자 모양인 십자화과, 다른 말로 배춧과 같은 뜻입니다. 이 식물이면서 황새냉이 속 식물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압록강, 두만강 북쪽 지역과 우리나라가 주 자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 자생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의 토종 특산종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물이 졸졸 이렇게 조용하게 흐르는 산의 계곡가에서 능쟁이 냉이의 꽃핀 모습입니다. 잘 큰 녀석들은 꽃이 피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혹시 4월, 5월에 이 산의 계곡가에 가시면 흰 꽃이 핀 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흰 꽃잎이 4장인 십자 모양입니다. 전국의 높은 산 골짜기에 주 물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옆으로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지류 주변 혹은 이끼가 낀 돌틈 사이에서 주로 자생합니다. 이게 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에 가실 때 이 이끼가 없고 이렇게 마른 돌만 있는 계곡에서는 이 능쟁이 냉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강원도 12월 달의 모습인데요. 12월이면 지금 한겨울인데 계곡 물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아직은 얼음이 얼지 않았고 그래서 습기는 유지되고 이런 곳에서는 떠내려가진 또 않고 그래서 능쟁이 냉이들이 잘 퍼지면서 정착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거의 1년 내내 녹색을 유지하고 한겨울에도 산 계곡가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 능쟁이 냉이입니다. 이른 봄에 일찍 올라오는 그 대표적인 산나물이 산마늘과 눈개승마인데요. 이 두 식물보다도 훨씬 더 일찍 올라와서 이 산갓은 빠르면 2월부터도 식용이 가능합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얼음이 있더라도 볕이 잘 들어오는 곳은 이 능쟁이 냉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풀도 없는 곳에서 푸르름을 혼자 유지하고 싱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이른봄 2월에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귀한 고급 나물이고요. 와사비같이 코가 뻥 뚫리는 듯 톡 쏘는 맛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보라색이 예쁘게 우러나온 물김치는 아주 맛이 최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조선시대 레시피대로 만든 보랏빛 나는 먹음직스러운 산갓 물김치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항염, 항산화 작용은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른 야생식물들 다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거 외에 아직은 많은 것들이 지금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생 지역이고 굉장히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잎의 그 뒷면을 보면 완전히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그렇죠. 마지막 특징으로 능쟁이냉이는 우리나라가 주 자생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온 산 계곡마다 널리 퍼뜨려야 할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능쟁이냉이에 대해서 조금만 그러니까 생태에 대해서 기본 지식만 공부해서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금방 퍼지는 게 능쟁이냉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능쟁이냉이 일명 산갓나물의 1년 12달의 생생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